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제랑 오늘 거쳐서 지금 반별로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고1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거 얘기한 거야. 이거 얘기. 그 얘기를 근데 너네한테도 했었다고? 그럼 됐고. 자, 그러면 오늘 일단 앞 시간에는 3, 4번 진도를 마무리를 할 거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 시간에는 이제 첨삭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첨삭은 그동안 여러분이 이제 못했던 것들, 예를 들어서 교과서 전에 했던 5과 그리고 이제 스틱라이트, 부분 해석 테스트, 어법 변형 테스트, 그리고 내용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제가 한 분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봐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월수금 학생들도 이거 똑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겁나 바빴어요. 질문이 엄청 많이 있었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그동안 학습하면서 좀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늘 최대한 질문 다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강의 지문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부분적인 내용이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6강 3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구조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중간에 껴 있습니다. 원인 결과가 좀 껴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도입 원인 결과 주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사실 이거는 현상 문제 해결책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되는 거야. 이 구조독해 패턴 자체가. 그래서 도입부를 먼저 보면 제품들은 보통 양 끝에 있으면 더 잘 팔리고요. 가운데에 있으면 덜 팔린대요. 즉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야? 진열대에 보통 양 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도입이라 봐도 되고 통념이라 봐도 되고 아니면 현상이라 봐도 돼요. 사실 다 가능합니다. 구조독해는요. 저는 그냥 현상으로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런 현상이 있대요. 그러면 가게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 진열대 모든 제품이 골고루 잘 팔리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안 팔린다며. 잘 안 팔리니까 이게 좀 어찌 보면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다르게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거죠. 해결책. 그 해결책이 뭐다? 빨간색 제품, 그러니까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제품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있는 제품에 빨간색을 적용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품이 더 잘 팔릴 거나 더 잘 팔릴 거예요. 그에 대한 근거도 짤막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진도 나가니 학교에서? 아직 안 나갔어요? 니네 어차피 온라인 걸로 들을 거 아니야? 아닌가? 뭐야? 공부를 한 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아무도 몰라. 김세요. 했어 안 했어 이거? 학교 너무 아니 썩을 거사 지금 수업을 안 들으면은 왜 안 들어? 아니 씨야 학교에서 나 진짜 학교에서도 듣고 학원에서도 들어야지 무슨 씨야 내 수업만 들어서 어떡해. 진짜 이 그지 게임들 진짜 씨. 자 봐봐 내용. 진짜 씨. 자 봐봐. 맨 처음에 나오는 as는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뭐뭐로서라고 해석한다. producer of the product.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면요.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이 a selection of라는 게 엄선된이라는 뜻이거든. 아래 써놨어요. 그래서 엄선된 그런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근데 어떤 녹색 채소들이냐면 that were laid out. 그래서 layout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layout이 배치하다는 뜻이야. 그럼 배치된 녹색 채소들이겠죠. 자,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냐면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자, 하나씩 볼게요. along은 뭐뭐를 따라서 이런 뜻이죠. 쭉 이렇게 연속돼서 따라서 이런 뜻이고요. full이라는 건 뭔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length는 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세로라고 생각하면 돼. 세로. 그리고 display는 진열대라는 뜻입니다. 됐어? 그럼 잘 봐봐. 진열대의 세로, 진열대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여기 이제 제품 이렇게 올려놓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진열대의 세로인데 꽉 찬 세로래요. 꽉 찬 세로. 그럼 꽉 찬 세로라는 게 뭔 말이에요? 진열대에 제품들이 꽉 차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서, 그렇죠? 이거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 배치되어 있는 녹색 채소들, 엄선된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 생산자로서. 됐죠? 아직 주어가 안 나왔어요. 이제 주어 나옵니다.
The chances are that.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구문문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구문이에요. 구문. The chances are that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때 that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아마 뭐일 거냐? More. 더 많은 것이 are sold. 팔릴 겁니다. 여기서 얘들아 more 뒤에 are라는 복수 취급을 했죠. 왜 그러냐면 more 뒤에 생략된 게 이거거든. vegetables거든. vegetables. 더 많은 채소들. 복수 취급이죠. 그래서 are가 나온 겁니다. 더 많은 채소들이 팔린답니다.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linear라는 거는 직선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돼 있잖아. 우리 진열할 때 막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직선의 진열대의 끝인데 끝에 복수형이 붙어 있죠. 그럼 끝들이죠. 끝들이니까 양쪽 끝이 되는 거야. 왜냐? 그래서 양쪽 끝에서 더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less vegetables are sold가 이 vegetables are sold 다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더 적은 게 중간에서 팔릴 거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총 내용이 그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진열을 이렇게 일자로 쫙 했을 때 양 끝에서 잘 팔리고 가운데서 덜 팔린다 이 얘기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이어서 볼게. 그럼 왜 그러겠어? 왜 양 끝에 있는 게 잘 팔리고 가운데 있는 게 덜 팔리겠어? 이유는 간단하죠. 소비자들이 거기는 올라가니까 그러겠지. 소비자들이 양 끝에 있는 걸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죠 바로. The aim 목표는요 is to maximize sales. 그러니까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랍니다.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그래서 fixture라는 게 설치물을 말하거든요. 설치물. fix가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데 니네 그 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붙박이장이라고 알아요? 붙박이장? 그 장롱 같은 건 이게 딱 붙여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걸 붙박이장이라고 하죠. 이 픽스처가 그런 붙박이식의 설치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왜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 이렇게 이동 가능한 게 아니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가게 설치물을 따라서 그 판매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목표랍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의 목표겠어? 오너의 목표겠지 뭐. 사장님의 목표겠지. 됐어요? 아까 그 판매자 얘기 나왔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자면 좀 올릴게. Therefore 따라서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In the middle of the bench. 이 벤치도 진열대 말하는 거야. 벤치라는 게 원래 의자잖아. 근데 벤치의 의자가 어때?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쭉함을 표현하려고 벤치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그 진열대의 가운데에서 이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To 뭐 하기 위해서 attract the consumer. 그러니까 소비자를 뭔가 매료시키고요. 그리고 판매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그럼 왜 빨간색일까? 빨간색을 적용하면 이제 일단 색깔이 되게 강렬하니까 이게 눈이 가고요. 사람 심리상 한 번이라도 더 봐야 그 물건을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Red has hidden messages in the consumer's mind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얘들아 이거 has hidden 현재 완료 아니다. 현재 완료 아니야. hidden이 메시지를 꾸며주는 거야. 내가 써놨다시피. 알겠죠? 그냥 가지고 있다. 여기서 has는요. 빨간색은 가지고 있어. 숨겨진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 소비자의 마음속에 어떤 숨겨진 메시지가 있대.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danger, 위험, stop, 중단 또는 passion, 열정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저런 거잖아. 위험하다, 경고 신호, 빨간색. 그리고 stop, 우리 그 자동차 신호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passion, 뭐 열정, 정열적인 거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 그렇지? 이게 바로 빨간색이 상징하는 거라는 건데, 근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 간에 빨간색은 일단 눈에 띈다는 거야. 눈에 두드러진다고요. 그리고 그것에 눈길을 끌게 된다는 거죠. 그 빨간색에다가 눈길을 끌게 된다고요. 색깔이 일단 강렬하니까. 됐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 마우스를 씁니다. 관종이라서요. 저 자동차도 빨간색이고요. 진짜예요. 진짜 차도 빨간색입니다. 우리 와이프도 빨간색 좋아하고요. 심지어 내 아들도 빨간색 좋아해요. 진짜. 그래서 그 이제 내가 나중에 되면은 한번 페북에 올릴 텐데요. 그 애기 장난감이 겁나 많거든요 집에. 근데 얘가 그 자동차 장난감이 많아요. 자동차 장난감. 근데 자동차 장난감을 얘가 고를 때 빨간색만 써요. 얘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색이 있어. 노란색, 파란색 별게 다 있거든. 근데 빨간색만 얘가 쫙 꺼내. 그럼 이만큼 나와 자동차가. 그거 갖고 노는 거야 얘가. 빨간색만 갖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종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다 반중이야 반중.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차를 바꾸는데 그래서 원래 빨간색을 사려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빨간색이 없었어. 그래서 파란색으로 샀습니다. 자 어쨌든 넘어가서 볼게요. 그러면은 그 빨간색이 하는 역할 그 목표가 뭐겠습니까? 바로 드로우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뭐를 끌어당겨?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죠. 어디로? 그 진열대 중간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진열대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원래는 이제 뭐 밋밋하면 그냥 안 보는데 근데 이제 빨간색이니까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고 아까 말했다시피 한 번이라도 더 보면은 그 시선이 가면은 그것을 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it works. 그거 효과 있어. Give it a try on a stall. 이 stall도 갑판대란 뜻입니다. 원래 stall은요, 이제 원래 의미가 그 약간 포장마차 느낌에 가까워요. 우리 이제 그냥 길거리 그냥 막 이런 막 뭐 저거 뭐냐 그 붕어빵 팔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원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원래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스토리 이제 그 이제 진열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갑판대에서 한번 시도해봐라. 그 효과 있다. 한번 해봐.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가운데다가 빨간색 제품 놔봐봐. 아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빨간색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자 빨간색 제품이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용 가능하지 않다면 use a red drape. 이 drape가 휘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알아요? 휘장? 휘장 잘 모르냐? 맞아요. 표식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군부대 마크 있죠. 막 무슨 마크들 무슨 막 별 모양도 있고 무슨 화살표 모양도 있고 막 동그라미 뭐 계란 노른자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마크들이 있잖아. 그 마크를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징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징물. 알겠죠? 그러니까 그 빨간색 상징물 휘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그 진열대 중간에다가요.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똑같은 결과가 뭐야? 그냥 빨간색 제품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 됐어? 다시 한번. 이 똑같은 결과가 뭐다? 빨간색 제품을 설치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되겠죠. 그 결과가 뭔데요? 방금 세혁이가 말한 대로 시선을 끄는 것이겠죠. 더 확장하면 어떻게 돼? 시선을 끈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더 높은 구매 확률이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다 쓰셨으면은 이제 요약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재 부분은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 그냥 자체 삭제하세요. 넘어갈게요. 요약 버전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내려. 자, 상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가운데에 있는 제품에 빨간색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말, 뭐 사람들의 관심, 뭐 attract라는 단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effective, 효과적이다. 뭐가? 여기 좀 지울게요. products in the midst that people are reluctant. 여기 나왔네. reluctant.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이제 좀 낼만하겠죠. 그러니까 구매하기에 꺼려한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가운데 있는 걸 잘 안 산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빈칸으로 되기 괜찮다. 이제 요약 문제로 될 때. 두 번째.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낮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빨간색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이 그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unwilling 나왔네요. 이번 시험에서 1번 문제. 그리고 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If you use red for those products, people are more likely. 여기서 뭐 more 정도는 낼 만하겠네요. more. 됐나요? 이 use랑 for도 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이 use를 apply라고 쓸 수도 있어요. 적용시키다. apply를 만약 쓴다면 이때는 for가 아니라 to로 바꿔야 됩니다. apply A to B로 써요. A를 B에 적용시키다.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래 거는
이제 단어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아래 거는 뭐 서술형으로 내기 괜찮은 것 같고요. 본문에 있는 웬만한 단어들로 다 커버가 되니까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본문에 없는 표현도 있죠. 뭐 저런 거 effective나 reluctant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객관식으로 내기에 괜찮겠죠. 됐죠? 그래서 요지를 보자면 붉은색에 숨겨진 메시지는 매장 전체 설치물에서 판매를 최대화시킨다. 이렇게도 정리가 됐습니다. 됐죠? 이 세 가지 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만 하면요, 얘들아, 이 요약문 두 개랑 저 요지문 있잖아요. 저거 다 나중에 서술형 영작 테스트 때 볼 겁니다.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말해주려 했는데. 자, 마지막 4번 보겠습니다. 4번이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장인데, 마지막 질문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구조 독해 패턴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주제, 부연, 부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주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주제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문만 보고 이 글이 대체 뭔 내용이냐라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연 설명을 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미리 말하자면 이 부연 설명 1, 2, 3가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인데 말을 약간씩 바꿔서 쓴 거예요. 요즘에 나오는 주제 문제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제 패턴 어떠냐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제문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주제문이 있으면 그거 찾으면 바로 주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주제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 키워드를 메인 소재로 잡아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글을 서술하는 식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쭉 자세히 읽다 보면요. 결국에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공통되는 말이 있겠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 했으니까 그 공통된 키워드를 찾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해요. 요즘 모의고사에서는. 또는 방금 말한 거에다가 추가하는 건데 주제를 줍니다. 근데 그 주제를 좀 말을 어렵게 써서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주고 되게 함축적인 의미로 써서 줍니다. 아니면 비유적으로 쓰거나.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게 낸다는 거죠. 이게 요즘에 주제류 문제 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4번 엑서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시험 내기에 좋은 게 주제에 관련된 문제를 내기가 좋아요. 주제, 제목, 요지, 요약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내기가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글의 패턴 자체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나왔는지.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뭔 말이야 이게? 이것만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어떠한 기준을 설정한다면 그 기준을 설정한 게 우리 과거에 대한 기억에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겪었던 일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애매한 게 이 기준을 설정한다는 게 뭔 기준을 말하는 거냐? 이 말이 애매하죠, 되게. 그렇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회상이란 것은 실제를 기억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답니다. 이 부연 설명 1이라 써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이 주제에 대해서 패러프레이징한 문장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비유적이고 함축적이잖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이거를요. 좀 더 풀어서 쓴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구체화시킨 문장이에요. 구체화. 이 2번 문장. 이 1번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회상이라는 거. 우리가 회상이란 건 뭐야? 그냥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이 옛날 일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팩트를 기억하는 거라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팩트를 기억하는 거라고. 팩트를 기억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팩트지만 그 팩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왜곡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어서 부연 설명 두 번째. 우리가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건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포함한 현재 상태랍니다. 말이 되게 어렵죠? 다시 한번 봐봐. 회상을 해. 우리가 옛날 일을 기억을 해. 그럼 옛날 일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에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의 흔적. 이게 뭔데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똑같은 말이야. 이게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현재 상태. 이게 뭔데요? 이거잖아. 이거. 그래서
똑같은 말이야.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과거의 경험보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과거의 경험은 실제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보다 현재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잖아. 됐어요? 이게 과거에 대한 기억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뭐야? 왜곡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야. 이거랑 같은 내용이야. 패러프레이즈만 한 거야. 다른 말로 바꿔만 쓴 거야. 얘도 똑같아. 얘도 3번도 똑같아. 3번 봐봐. 우울하거나 고무될 때와 같이 현재 믿음 기분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 형성될 수 있다. 또 똑같은 말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 과거의 경험이 형성된다. 과거의 경험이 왜곡된다. 똑같은 말. 됐어? 지금 같은 어떤 키워드가 있죠. 이 세 개에서 너네가 한번 뽑아봐. 이 세 개를 읽었을 때 이 글의 키워드가 뭐야 지금? 일단 회상 나와야 돼. 회상. 그리고 또 키워드 뽑아봐. 기억. 어떤 거? 내가 잘 못 들었어. 일단 회상 나왔고. 기억은 회상에 포함되는 거죠. 키워드가 2개 더 나와야 돼. 2개. 이 세 개를 종합했을 때 키워드가 2개 더 나와야 되거든. 자, 회상이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또 왜곡. 오케이, 왜곡 좋아요. 근데 왜곡은요 조금 부연에 가까운 것 같은데. 왜곡은 조금 근데 왜곡까지는 괜찮은 것 같다. 믿음은 좀 약하고요. 진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안 나왔어 지금. 더 중요한 거. 야, 회상이라는 거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잖아. 근데 과거에 뭘 기억한다? 사실 기억한다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쓰려면 과거의 사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 이게 일단 키워드가 돼야겠죠. 과거의 사실. 또 뭐 나와야 돼 그러면? 이거랑 대조되는 거. 그렇지. 현재의 믿음이라고 해요. 현재의 믿음. 됐어요? 이 세 개가 키워드야. 이 세 개가.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데 이 왜곡이라는 거는 뭐 어쨌든 서술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뭐 써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야. 이 패러프레이징을 한 게 뭐가 되는 거야? 다 주제, 제목, 요약, 요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키워드다 얘들아. 이 글의 키워드는 이거야. 알았어? 그럼 이걸 갖고 니네가 글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말을 이제 마치 짧은 글 짓기 하는 것처럼 니네가 글을 만들면 되는 거야. 우리가 회상을 할 때 물론 그 회상하는 작업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지만 현재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이게 다시 한번 뭐다? 주제, 제목, 요지, 요약이라고요. 알겠어? 키워드 뽑고 먼저 한 거다. 왜냐면 이 세 개가 똑같은 말이니까. 그리고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그 내용이 결국 뭐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 1번 주제야. 됐나요? 이렇게 이제 글을 읽고 가시면은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첫 번째 문장. Anchoring and adjustment. 이 anchor라는 단어 우리 한번 그때 중간고사 때 나오지 않았냐? 닻을 내리다 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선 닻을 내리다는 아니고요. 기준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anchor가요. 실제로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기준을 정하는 것과 조정이죠. adjustment가 조정하다니까 NENT 붙어서 명사 됐습니다. 조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은 can severely affect, 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retrospective personal memory에다가. 이게 별주 단어로 나왔는데 얘들아, 이 spect라는 단어가 나왔지? 이 spect가 어근이 보다라는 뜻이거든. 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inspe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안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검사하다라는 뜻이야. 이 spect가 보다라는 거거든. spectator, 관중이라는 뜻이죠. 관중, 보는 사람입니다. 되니? 근데 니네 레트로란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 레트로 음악? 레트로 음악이 뭐야? 좀 약간 옛날 감성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을 들여다보는 건데 IVE가 붙었으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을 보는 거. 이게 뭔데? 회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의 회상적인 개인적 기억에 영향을 끼친다. 됐나요? 다시 한번.
기준을 설정하는 것과 조정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뭘 기준을 설정하고 뭐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뭐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애매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어쨌든간 과거에 우리가 그 어떤 우리 각자의 그 회상적인 개인 기억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위에 있는 내용을 미리 읽어봤잖아, 구조독해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조정한다는 게 뭐에 대한 걸 말하는 거야? 뭐에 대한 기준 설정이랑 뭐에 대한 조정이야? 이 키워드들 중에 뭘 것 같아? 가방 해보지. 뭐에 대한 기준 설정, 뭐에 대한 조정. 셋 중에 뭘 것 같아? 해상? 해상 아니에요. 가방 현재. 그럼 두 개잖아. 과거에. 아니요? 이거예요. 아이씨, 하나로 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씨. 야, 확률을 줄여줬는데. 현재의 상태야. 쉽게 말하면 현재의 상태. 오케이?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을 내가 어느 쪽으로 설정을 할 거냐, 그리고 내 현재 상태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과거의 기억이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아니, 아까 싣고 설명했잖아. 여기서 기준을 설정한다는 걸 여러분 입장에서 더 쉽게 전달을 한다면요, 내 현재 가치관이라고 생각해도 돼. 내 현재의 가치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근데 내가 내 현재 가치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때 난 잘한 행동이야, 또는 그때 잘한 행동이 아니야,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 근데 과거에 했던 내 행동은 변함은 없잖아요. 그건 그냥 팩트잖아, 팩트. 그건 그냥 팩트인데 그 행동은 변하지 않는데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지금의 나의 믿음과 기분에 따라서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라고. 됐죠?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한번 보시면 While such memory, 자, 그러한 기억이 is introspectively. 아우, 단어 어려워. 이것도 별주 단어야. 여기도 spective 나왔죠. spect가 보는 거라 했지? 인트로야, 인트로. 인트로라는 게 뭐야? 너네 introduce, 소개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인트로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거. 됐어? 그러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걸 보여주는 거니까 자기 성찰적인이란 뜻인데, T부에다가 LY 붙었으니까 자기 성찰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냐? 그러면 그러한 메모리가, 기억이 자기 성찰적으로 들춰내는 과정이랍니다.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introspectively라고 내가 부사형 주의라고 써놨죠. 봐봐. 뒤에는 명사가 나왔어. 명사 나왔잖아. 그럼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잖아. 근데 왜 얘를 형용사를 안 썼냐는 거야. 됐어? 이럴 수도 있잖아. 자, 미리 말하면 얘는 지금 얘 꾸며주는 게 아니야. 얘 꾸며주면 당연히 이제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얘가 얘를 못 꾸며주는 이유? 첫 번째, 당연히 얘가 부사니까 명사를 못 꾸며주고,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형용사를 쓴다 하더라도 문법적으로 틀려요. 왜? 그러면 관사가 여기 붙어요. 우리가 a pretty girl이라고 하지 pretty a girl 이렇게 안 쓰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관사가 앞에 붙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dredge up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dredge up이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reveal이야, reveal. 이거랑 같은 의미인데, reveal이랑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이 dredge up은 좀 약간 뭐랄까, 흑역사를 좀 드러내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좀 나의 좀 그런 거를 들춰내는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dredge up의 목적어가 여기까지 나온 거고,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과정인데, 이걸 뭐다? 자기 성찰적으로 들춰내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그러한 기억이 그렇다. 됐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서 그러한 기억이 뭐야? 회상 말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 그냥. 근데 이 회상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뭐다? 내가 과거에 실제로 겪었던 일,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들춰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맞잖아. 그런 반면에 it is to a large extent. 자, to an extent 하면은 어떤 정도로라고 해석하거든. 아래 써놨어. 그래서 large가 나왔으니까 큰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우 크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 크게. 어떠냐면요. 그것은 크게 anchored 된답니다. 여기서 anchor 뭐라고요? 기준을 설정하더라고요.
그럼 PP 나왔으니까 기준이 설정된다라는 거야.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느낌에 의해서. 나와 있죠? 됐나요? 다시 한번. 결국에 부연 설명 1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회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일을 다시 들춰내는,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근데 그것은 실제로 그 회상이라는 건 실제로 어떠냐면은 우리의 현재 기분에 따라 기준이 설정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위에서 말했잖아. 기준을 설정하는 게 뭐에 대한 기준 설정이냐고. 현재 여기 나와 있잖아. 됐냐? 이해됐어? 뭔 말인지 지금 내용? 이어서 볼게. 이거 내용 어렵기 때문에 니네 이번 6강만큼은 이것뿐만 아니라 6강 전체적으로 원문법 학습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내용 이해도 못한다. 다시. This principle. 자, principle은 원리, 원칙이란 뜻이죠. 유의어가 있습니다. 제가 써놨는데요. 바로 principle입니다. principle. 이게 뭐야? 메이저의 뜻으로 주요한 또는 교장 선생님 이런 뜻도 있어요. 자, 어쨌든 this principle, 이 원리는 has been well established. 잘 확립되어 왔습니다. Both in the psychological laboratory and studies.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실과 조사들 두 가지에서 모두 잘 확립되어 왔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원리가 뭔데요? 이 원리가 뭔데? 회상이라는 거는 실제로 내가 겪었던 과거의 일을 다시 생각해내는 작업을 말하지만 내 현재의 상태에 따라 그 기억이 달라질 수 있다.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원리. 그래서 그 원리가 뭐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사람들 그렇더라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연구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연구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됐죠?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겁나 길다. 자, 길면서도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세요. What we have at the time of recall. 자, 회상의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것.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주어 나왔기 때문에 단수 취급. 그래서 이주된 거다. 그래서 회상의 시간에 우리가 가지는 것은요. After all. 결국에는 only our current state. 오로지 우리의 현재 상태다. 또 대놓고 말합니다. 다시. 여기까지가 중요한 내용이야. 다시 한번 봐봐. 우리가 회상의 시간에는요. 결국 회상할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회상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갖게 되는 거라고는 무엇이다? 결국에 뭐다? 현재 상태일 뿐이라고. 현재의 상태. 현재 내 기분이 좋으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라도 다 기분 좋게 생각이 되고 내가 현재 기분이 그지 같으면은 어떤 일이라도 다 그지같이 느껴진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가 중요한 거라고. 됐죠? 콤마이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includes fragments, memory traces 이렇게 나와 있죠. fragment라는 게 어떤 조각을 말해요. 조각. 뭐 유리 조각 같은 걸 원래 fragment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기억의 조각을 말하겠죠. 그래서 기억의 흔적들이라고 나온 겁니다. 다시 뭐를 포함하냐면요. 기억의 흔적들, 그러니까 그런 조각들을 포함을 한답니다. 어떤 흔적들이냐? Of our past experience. 우리의 과거 경험에 그런 기억의 흔적을 포함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단편들이, 이러한 기억의 흔적들이 are biased,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편향되어 있다는 단어도 중요해요. 기억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는 거야. 뭐에 의해서? 왓절에 의해서. 왓절이 뭔데? What we now believe or feel. 우리가 지금 믿거나 느끼는 것에 의해서. 뭐라고 느끼는데? To be true. 사실이라고. 이것은 목적격 보어라 쓰여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냐면요. believe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인 거야. 얘를 뭐뭐 하다고 믿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뭐뭐 하다고 믿다. 됐냐? 근데 이 목적어가 지금 여기 있잖아. 관계대명사.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현재 믿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가 현재 사실이라고 믿는 게 뭔데요? 우리 현재 상태 아니야? 됐어? 어느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뭐보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먼저 다시 한번 설명. 기니까. 우리가 회상을 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현재 상태에 대한 거예요. 현재 상태. 그리고 그 현재 상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건 뭐냐면요. 뭘 포함하냐면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그런 경험에 여러 가지 기억의 어떤 흔적들. 여러분 1, 9, 8살 때 기억나요? 잘은 안 나지만 단편적으로는 기억나잖아. 단편적으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이러한 단편적인 기억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에 따라서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답니다. 우리가 의식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의식해서 알고 있다. 자, 그냥 이걸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쌤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술 담배를 했는데 근데 진짜 희한하게 어떠냐면요. 지금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는 거랑 1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했던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건 그냥 팩트야. 그건 그냥 과거의 사실입니다. 근데 매 현재의 상태에 따라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게. 지금 제가 최근에 이제 그냥 뭐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워낙 뭐 술 담배 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뭐 나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요. 지금은 내가 어렸을 때 그 술 담배 고등학생들한테 말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 술 담배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는요. 저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저는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지. 이런 거 영상 찍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는 건 아닌데. 말이 꼬이네. 하는 걸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막 이런 일이 있었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금 니네 나이인데 고2 올라갈 때 그때 1월 1일 날에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우리가 뚫는다고 하죠. 그래서 뚫어서 이제 좀 사근에 시켜갖고 뚫어갖고 이제 이렇게 주렁주렁 이제 들고 가.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초등학교로 가요. 그럼 초등학교 가고 뭐 이게 뒤쪽으로 이렇게 짱 박혀. 근데 이제 1월 1일이면 춥잖아. 한겨울인데. 그래서 애들 막 다 두꺼 입고 막 이러면서 야 받아. 진짜 야 새해 복 많이 받아. 복 많이 받기 뭘 개뿔 뭘 많이 받아. 새해 첫날부터 술 마시는데 이러면서 짠하고 이러고 마시고 막 바람 막 불고 들어오니까 야 뭐 옷으로 막아 막 이러면서 쇼하면서 막 술 먹고 그랬어 그때. 전문 용어로 노상 간다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술을 마셨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새는 오히려 술을 거의 안 먹으니까 제가. 근데 이게 또 지금은 이제 시기가 많이 지나서 그런지 그냥 재미있었어. 그냥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그냥 의뢰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되게 불량스럽다가 당연히 보겠죠. 아니 누가 고등학생이 그것도 학교에 가고 막술 처먹고 이런 거 담배 피고 이러는데 누가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나도 알죠 그거를. 당장 내가 보더라도 내가 이제 그들의 입장이 됐으니까 사실 내가 보더라도 당연히 좋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나는 뭐라고 할 자격은 없지.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간 그때 막 뭐 그러고 무슨 뭐 술 마시고 뭐 가출도 해보고 내가 겪었던 뭐 그 각종 과거의 경험들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거를 좋게 회상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지금 내가 잘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만약에 그때 술 담배하고 개망나니처럼 살았어. 그래서 내가 뭐 특정 직업 비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냥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살고 있다고 쳐. 그러면 내가 그때를 똑같이 지금처럼 좋은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똑같은 과거의 일을 했지만 현재 나의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기준이라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해되시죠?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란 건 뭐냐면요. 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그냥 이게 바로 그 과거의 사실을 말하는 거야. 이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내가 과거에 술, 담배 했었어. 그냥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보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거야. 현재 사실이라고 믿어. 현재 뭐라고 사실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때 좋았다고 생각해. 난 그때 잘했다고 생각해라고 내가 지금 믿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에 의해서 그 단편적인 기억이 내가 그 막 술 먹고 담배 폈다는 그 단편적인 기억이 치우쳐진다는 거죠. 여기서 치우쳐진다는 건 어떤 지금 쌤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나는 좋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이해되냐? 뭔 말인지? 요 내용 이해됐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Moreover. 게다가
이 organization 조직인데요. 이거 잠깐만 볼게요. organize라는 게 이제 조직하다, 구성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A into B로도 많이 써요. A를 B로 구성하다 또는 뭐 조직하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얘를 명사로 바꿔볼게 내가. 명사로 organization으로. 자, 명사로 바꿨어.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동사가 품사는 변하더라도 같이 따라오는 이 짝꿍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짝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A into B를 쓰려고 하는데 into B는 쓸 수 있거든? 얘는 쓸 수 있는데 A는 못 써요. 왜? A가 뭔데? 목적어잖아, 목적어. 근데 명사 위에 목적어를 어떻게 써?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이때 전치사 오브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에 거는 A를 B로 구성하다 조직하다인데 아래 거는 A를 B로의 구성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A를 B로 구성하는 것, A를 B로 조직하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그 구조가 나온 겁니다 지금. All these fragments of past experience 나와 있죠? 여기 into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됐냐? 그래서 여기 부분, 여기가 A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가 B에 해당하는 거야. 됐니? 자, 해석해볼게. 이러한 과거의 기억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들로의 조직되는 거. 됐어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의 단편들이 의미 있는 패턴으로 조직되는 것은 is even more influenced, 훨씬 더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우리의 현재 믿음과 기분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especially, 특히 어떨 때? 우리가 특히나 우울하거나 아니면 격려가 되어 있을 때, 뭔가 고무될 때. 그러니까 반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얘는 마이너스죠. 안 좋은 거니까, 우울한 거니까. 얘는 격려받은 거니까 플러스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현재 기분 상태가 완전 마이너스거나 플러스거나 둘 중 하나일 때 우리가 특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냥 둘 다 아닐 수도 있잖아. 현재 상태가 기분이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냥 중립적인 상태일 수 있잖아. 그럼 그때는 딱히 그렇게 크게 많이 물론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엄청 영향을 주진 않는데 특히 영향을 가장 많이 줄 때가 뭐다? 완전 다운돼 있거나 완전 플러스돼 있거나. 그래서 이럴 때 어떻다? 그런 현재 기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뭐가요? 이 조직되는 것 자체. 과거 기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텐데 그 과거 기억에 대한 회상을 말하는 거죠. 회상. 요즘 다들 그 회상을 할 때 결국 현재 기분에 따라, 현재 믿음에 따라 결정된다. 계속 똑같은 말이죠. 정리됐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 전체는 어렵지 않아요.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냥 내기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글에서 좀 보셨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글은 순서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뭔가 연결될 만한 뭐 그런 게 없어요. 다 그냥 사실상 나열하는 방식이라.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순서적인 부분을 같이 좀 봐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을 읽을 때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주제, 요지, 요약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요 내용이 중요한데요. 요거를 좀 봅시다. 자, 우리의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와 기분이 어떠한지에 의존한다라고 말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의존한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나머지는 다 본문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적합한 문장은 아니고 서술형 쪽으로는 내기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요약문으로.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기억은 현재의 믿음과 기분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 본문에 왜곡된다라는 표현 안 나왔었지. 그렇지? 근데 제가 쓴 거예요. 그래서 distorted 이런 표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현재의 믿음과 그래서 현재의 뭐 이런 거 낼만 하겠죠. 됐어요? 요지를 보자면 과거 경험의 단편들을 조직하는 건 우리 현재 믿음과 기분에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문장 말한 겁니다. 됐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